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년제 선호,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전문대들이 대대적인 학과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전문대 신입생 정시 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은 1대1을 겨우 넘겼고 학교마다 정원을 못 채운 학과가 속출했습니다. 전체 학과 가운데 절반이 정원 미달인 전문대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학교의 존폐가 걸린 최악의 위기 상황에 학교마다 대대적인 학과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인기가 시들고 있는 학과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 계열 정원을 늘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한 것에 맞춰 반려동물 보건관리과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의료를 지원하고 동물의 토탈 헬스 케어를 지원하는 그런 동물 보건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는 뮤지컬 연기과를 만들어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 각광받고 있고 또 딤프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대구에서도 인력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영진 전문대는 AI를 비롯한 4차 신산업 기술 분야의 학과를 늘립니다. 기존의 계열 안에 전공으로 가르쳤던 부분을 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AI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과와 미래 자동차 설계과, 미래 자동차 전자과 등입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문대학들의 사활을 건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생존 위기에 직면한 건 지역 전문대만이 아닙니다. 지역 4년제 대학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지역 대학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학 입학생은 43만 2천여 명, 정원보다 4만 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신입생 충원율은 91.4%였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만 정원을 겨우 채웠고 비수도권은 4년제 대학은 90% 초반, 전문대 충원율은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의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은 대학원을, 전문대는 평생 직업 교육을 강화하면서 학부 정원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권역별로 3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대학에 정원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 개 대학으로 분류한 뒤 구조개혁을 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서라발대와 영남외국어대 등이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힙니다. 학생 충원율 등과 같은 잣대로만 대학 정원을 정하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의 지표가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에 잡혀 있으니 지방대학이 자연히 정부 평가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고 폐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정원 500명 대학을 10개 퇴출시켜봤자 5천 명이에요. 그러나 수도권에는 4만 명, 5만 명 되는 큰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오는 10월에 충원율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는 대학별 감축 인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는 구미와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해평 취수원의 대구 물공급 방안에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 문제가 대구와 구미의 문제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초당적이고 국가 차원으로 진행돼 지자체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물 공급과 지역 개발 등에 있어 구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구시는 오늘 삼성 장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달빛 내륙철도와 국립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달빛 내륙철도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대구 경제가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3명을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명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 팀장들의 자녀로 뽑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매달리는 취업준비생들에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4월 21일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급여는 182만 원으로 18살에서 60살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민원과 전화 상담, 서류 정리로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고문을 본 취업준비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고와 접수 기간이 4월 21일과 22일, 단 이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와 자격증 사본을 들고 구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정부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신속함 있는 보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는 우리 저희 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6명이 지원했는데요. 그런데 합격자 3명 중 2명은 담당과 팀장들의 20대 자녀였고 이 팀장 중 1명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채용하면서 폭행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2명은 한 달 만에 기간제 근로자를 그만뒀습니다. 달서구청은 채용 당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와는 달리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등한 조건의 채용 경쟁 원칙에서 벗어난 편법적 채용으로 달서구청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5명, 경북 1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PC방 관련 1명,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 2명, 감염 경로 불분명 2명 등 5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하루 평균 6.2명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에서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과 경주에서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모든 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합니다. 기존 17개 시군에서 구미와 칠곡, 경산, 영천, 포항, 경주 6개 시군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강화 등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위험 요인 때문에 시군별로 2주간 이행 기간을 둡니다.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한 사건 지난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MBC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포항에서만 지난 넉 달 동안 이뤄진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피의자가 무려 27명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경북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폭행의 이유는 자신들이 시키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독박이 부탁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당시 폭행에 가담한 남성 이모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6년생인가 2007년생 애들 구해가지고 이제 놀린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은 2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 성매매 강요와 알선 혐의로 남성 1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가입하자 곧바로 나이를 묻는 쪽지가 옵니다. 데려다 주면은 그 애들이 가요. 여자애들이 그럼 뭐 1시간? 많으면 1시간 그 정도 있다가 오면은 뻔다 이제 돈을 받아오면은 얼마를 가져갔고 얘들한테 얼마를 떼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한 뒤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사주면서 그 비용을 나중에 채무로 간주해서 이 돈을 갚아라. 돈이 없다라고 하면 조건만 해서라도 갚아라. 경찰은 알선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 15명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정보광고법 제정 3년 평가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광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효율성과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공익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정보광고 수수료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정보광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언론 지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에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화방송 양관희 김종준 기자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상인연합회장의 세금 낭비 특혜 행정 연속 고발이 방송기자연합회의 제15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뉴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구시로부터 거액을 지원받고도 견제받지 않은 대구 상인연합회장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행정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지자체와 지역 유지의 난맥상을 파헤쳐 좋은 평을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확대해 대구시까지 후속 취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7월 1일자 대구시 간부 인사로 의회 사무처장의 신경섭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의 권오환 안전정책관, 교통국장의 최용호 정책기획관, 건설본부장의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전정책관의 정한교, 복지국장 박재홍,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일자리투자국장 직무대리 배춘식, 정책기획관 서경현, 도시철도본부장의 김형일 등 국장급 13명, 과장급 53명 등 66명이 승진 전보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겨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대구의 총 환급액은 48억 3,800만 원으로 1인당 환급액은 4만 8천여 원, 경북은 4만 3천여 원입니다. 경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안동과 영주 4개 경기장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대회 개회식과 시상식은 방역 지침에 따라 생략되고 170명의 참가 선수들은 웹마스터와 귀금속 공예 등 22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대형 지진으로 인한 중저준위 방패장 동굴 처분시설의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해 지하수 배수 개통과 전원 공급 개통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된 배수 개통은 전원이 상실된 경우를 가정해 내진 기능을 갖춘 디젤 발전기와 배수 펌프 4대, 수중 펌프 2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공단은 동굴 처분 시설 운영 중에 지진 등으로 기존 배수 개통에 문제가 발생해도 지하수를 별도 배수 시설을 통해 배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최대 주거 지역인 북구 양덕동에서 영일만 대로 곡강 IC를 연결하는 도로 2.5km 구간이 완전 개통돼
교통 분산 효과와 영일만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도로는 2016년 양덕동에서 영일만 4산단 입구까지 1.6km가 개통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한동대 방향 영일만대로까지 접촉이 완료됐습니다. 양덕동에서 영일만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남송 IC 한 곳뿐이었습니다. 환자가 병원 회전문에 부딪혀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6월 병원 자동 회전문을 지나다 넘어져 다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살 A씨에게 병원이 2,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은 환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는데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병원 CCTV 화면을 분석해 회전문에 무언가 끼면 멈춰야 하는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습니다.